한덕수 대행 출마 촉구 목소리, 그런데 주변에서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요, 한덕수 대행이 통상 문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지지율이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힘을 실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출마선을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대미 통상 외교에서 성과를 보인다면 완전히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후보들 중에 경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제, 특히 통상 외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압권인 분이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라고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4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딱 우리 의원들의 절반입니다. 절반입니다. 절반인데 이게 그 당직자들은 또 이런 걸 못 하거든요. 그걸 빼고 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걸 빼고 나면 상당한 수가 그 우리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역 의원 지금 54명이 한덕수 대행 출마해달라 촉구하는 사실상의 연판장도 썼다. 뭐 이런 주장까지 박수영 의원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박 의원이 이런 주장 내놓는 것 아마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을 겁니다. 아직 출마 선언조차 하지 않았는데 한덕수 대행, 이재명 대표 등과의 이제 대선 주자 후보, 여론조사 후보 대상에 올랐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김문수에 이어서 한덕수 대행 8.6% 기록을 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상 양자 대결이 또 눈길을 끕니다. 지금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한덕수,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홍준표 이렇게 양자 대결이 가상조사로 치러졌는데 여기에 지금 이재명, 한덕수 두 사람의 격차가 26.6%포인트. 다른 국민의힘 주자들보다도 이재명 전 대표와의 격차가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한 게 바로 한덕수 대행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대행이 좀 나와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박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김용태 의원님, 국민의힘 56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한 대행의 이런 경쟁력을 보고 지금 지지를 한다. 이렇게 나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내에 많은 의원들, 54명인지까지 제가 정확히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저랑 교류하거나 이야기하는 의원들 중 상당수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원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제가 지도부고 당인이라 저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참여를 원하고 있고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잘 설명됐지만 통상 경제 관료로서 오랜 활동을 하셨던 것,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총리,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총리, 그러니까 동서화합이라는 측면, 그리고 호남 출신, 통합에 대한 상징성,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많은 의원들이 좀 응원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점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의 시작부터 이제 총리셔서 이 계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공격해 올 텐데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증언에서도 본인은 국무회의가 부적절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계엄을 끝까지 반대했다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내 의원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요구하는 당내 의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에서 좀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게 54명이 지지는 아니에요. 출마 촉구지. 촉구.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범보수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빅텐트 내지 빅샷을 하자라는 취지에 이분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지. 근데 촉구 요청해놓고 지지 않을 수 있나요? 이제 그건 이제 사실 이런 거죠.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저분들도 다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죠. 그런데 이 빅텐트를 통해서 뭔가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후보자를 지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만 해도 사실 김문수 장관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상당히 겹쳐 있기 때문에 54명을 그 한덕수 총리를 배타적 지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60일이 대선 지나면 90일 그 상호관세 유예 30일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면서 상호관세 관련된 협상을 시작한다면 마무리 짓거나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줄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사적 측면이나 통상 그 무역 협상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이걸 10분 활용하자라는 것이 이제 국내시험 의원들이 지지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촉구하게 된 배경. 촉구와 지지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촉구한다 해놓고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그렇게 없어 보이진 않는다. 어쨌든 54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한덕수가
대선 후보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이렇게 한덕수 차출론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자 민주당도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한덕수 대행의 얘기를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에 날을 좀 세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세계관을 볼 때 서로 무언가를 거래하고 나서 유력 대선 후보라는 말을 들은 것 아니냐, 도대체 뭘 팔아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력 대선 후보 한덕수라는 걸 국내 언론에 흘린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3급 기밀을 누설한 거거든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설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는 걸 지적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아바타이면서 윤석열과 실제 내란의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유력 대선 후보 관련 얘기가 나오는 것을 놓고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고 거기에 또 이게 무슨 뒷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 배경에 무슨 뒷거래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권력의 향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에게 유력 대선 주자 이렇게 물어본 게 뒷거래 때문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 민주당에서 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8명 가운데 6명이요. 한덕수 대행을 공개적으로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들이 다들 난가병에 걸려 있으니 제대로 대응을 했겠습니까? 헌법 무시, 영어 과시, 후한 무치, 부인의 무속 친화설은 윤석열 판박이이고 당내 기반도 없으니 들러리용 윤석열 아바타로는 딱입니다. 노욕의 난가병에 빠져 모호성을 유지하며 어설픈 출마설 언론 플레이를 계속할 거면 오늘 당장 제발로 그만두기를 권합니다. 차기 대통령 맞이 준비에 전념해야 할 한덕수 대행이 빈집털이범으로 변모해서 나라를 통째로 말아 털어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빈집털이범으로 나라를 통째로 털어먹으려고 한다 이런 거친 표현까지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하는 건데 윤기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좀 견제를 하는 분위기인 건가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임무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탄핵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탄핵에서 물론 헌재에서 전부 다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각이 됐어요. 네. 그럼 헌재의 판단이고 그럼 헌재 기각된 민주당의 판단도 바뀔까요? 좀 그게 지속된다고 봅니다. 정치적 판단이.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직 수행에는 이 자격이 없다. 권한대행 수행에는 이렇게 했던 그 정치 세력이 이제는 계속 붙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네. 나오지 말고 계속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해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해당 사안이나 사람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보면 탄핵 기각이 된 부분이 또 날개를 달아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 판단을 일단 뭐든지 받은 거죠. 그다음에 형사적인 주장 많이 공격으로 쓰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장 어디에도 한덕수 권한대행 이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혐의가 있다고. 따라서 저 부분은 오히려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책임을 다 털어줬다. 그것이 오히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저런 지지율이 나오고 본인이 나갈지 말지 고민하게 된 배경을 민주당이 깔아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 대행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하겠다 한때 그렇게 주장도 했었는데 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근데 윤기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 의원들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이 바뀐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안을 만지작거릴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을 했던 것이 뭐였냐면 지금 그 트럼프 정부 출범했고 외교적 문제, 관세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일을 해야 된다.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정치적 상황이 바뀌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나와라라고 입장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했던 관세 문제, 외교 문제 누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잠깐 한 30일만 비우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견이 오히려 바뀌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봤을 때 재밌다는 표현을 하긴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경선에서 이기고 그런 다음에 친윤 의원들이 갑자기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종용해서 막 강요해서
갑자기 무소속 후보로서 한동훈 전 대표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저 최종 경선을 하게 된다. 저는 아주 볼만한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단일화를 할까?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그 국민의힘 의원 소속들이 다 갑자기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건 해당 행위다라고 말했던 게 왜 밖에 있는 사람, 지금 당내에서 열심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선을 하고 있는데 왜 당 밖에 있는 사람을 자꾸 차출하려고 하느냐, 이건 해당 행위다라고 주장한 게 저는 혹시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민주당 때문에 또 소중한 경험을 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탄핵을 한 이후에 최상목 대대행 체제가 들어섰잖아요. 네. 잘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없어도 잘하는 것은 민주당 때문에 저희가 경험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국정공백에 공백사항이 초래되지 않더라.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서로 괜찮더라. 윈윈하는 정당이네요. 예.